How old are you? 7, but I look a lot older. God bless you.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이를 거꾸로 먹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노인에서 아이가 되어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런데 이런 영화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연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조금 이상해진 것만 같은 그런 현상이 자꾸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바로 이 자료.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었던 예전 20, 30대 분들의 모습을 보면 반대로 요즘의 20, 30대가 얼마나 젊어졌는지 새삼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이 두 컷의 그림은 외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졌는지 너무나 직관적으로 공감이 되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지금의 우리들은 마치 벤자민 버튼처럼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와는 다르게 신체적인 나이는 여전히 들고 있겠으나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역할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져 버렸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걸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You shall be known among us as Usul. 듄 파트 2에서 주인공 폴 아트레이더스는 아라키스의 원주민이자 반란군인 프레멘의 일원이 됩니다. Now you are our brother, Paul Muad'Dib Usul. 그래서 같은 구성원이 되었다는 증표로 프레멘의 이름을 부여받고 동료들에게 환영을 받는 의식을 간단하게 치르죠. 이처럼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집단적인 의식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What does it say? I belong to the warrior in whom the old ways have joined the new. 그리고 주인공은 이러한 의식을 기점으로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살아왔던 과거의 방식에 작별을 구하고 집단에서 부여해준 지위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 수행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Michael Rizzi, will you be baptized? 다시 말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원래 인격은 덜어내고 의식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인격에 훨씬 더 큰 무게중심을 둔 채로 의식을 치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의식이란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것처럼 거대한 규모를 갖춘 장엄한 의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보편적인 행사들, 이를테면 결혼식이나 입학식 같은 것도 집단적인 의식에 해당하죠.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유념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면서 의식을 치르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의식에서 우리는 일종의 가면을 획득하고 그 가면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형님의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현신기라. 지금은 집단의식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받는 이러한 문화가 상당히 퇴색되었으나 고작 한두 세대만 위로 올라가 보더라도 나 자신보다는 나의 역할이, 나의 존재를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속으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 앞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죠. 이런 예물이다. 아닙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내 오빠 없는 사람 살아 살겠나.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러한 역할에 강력한 권위가 주어졌었던 시대에는 각 개인은 각자의 역할이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처럼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내 역할이 나를 규정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죠. 이건 먼 예시를 들 것도 없이 당장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이 겪고 오셨던 삶의 과정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집단 내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는 희미해졌지만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 같은 역할은 지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명했었죠. 저는 사람들이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의 무게는 덜어내고 오직 나 자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나의 본 모습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을 테니까요. 이제 누군가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자신을 뒷전에 두게 만드는 이런 집단적인 의식은 특수한 직업군과 종교 단체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갈수록 떨어지는 혼인율과 점점 더 광수화되어가는 각 집안의 행사들은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집단에서부터 각 개인에게 역할을 부여하던 그 문화를 없애버리는 원인이 되었죠. 물론 이건 집단 내부의 역할에만 충실해도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문제를 겪지 않았던 사회 여러 환경이 과거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는 집단 내부의 역할이 아닌 온전한 개인의 능력으로 각자의 먹고 살 길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고 역할에 매몰되어 가던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에 따르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는 가벼웠던,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책임은 지지 않아도 괜찮았던 과거와는 또 다른 종류의 책임을 평생 동안 짊어나가게 되었죠.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지고 자유로워졌지만 삶의 이정표를 아무도 제시해주지 않음에 혼란스러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과 두려움까지 느끼기도 하죠. 어려진 것에 기뻐하고 신기해하는 지금 단계 넘어 더 이상은 어린 상태에 머물 수도, 또 예전처럼 주어진 역할에 몸을 맡길 수도 없을 그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